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10년간 언론에 노출된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이었죠. 2010년에 분당에서 살고 있는 변호사님이 이제 출근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괴한 2명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본점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했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무법인이 찾아가서 퇴근 시간까지 변호사와 직원들을 나가게 하지 못함으로써 감금하고 업무를 방해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사건, 광주지방 변호사회의 부장판사 출신으로 굉장히 구두 닦기를 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활동을 했던 변호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변호사님 그 변호사님께서 그 의뢰인 조모 씨가 해주는 흉기에 피습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집행유예를 풀려나기도 했는데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원 내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적인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이 다단계 사건에서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 다단계 업체를 변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법원 내에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몰려와서 변호사님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변협이 2022년 6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변 위협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변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 실시된 신변위협 사례 설문조사에서는 법률사무소 종사자 상대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신변위협 사례 중 49%가 사건의 상대방 측으로부터 받은 위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6월 9일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도 소송사건의 상대방 당사자가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법조인을 향한 범죄의 동기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과제로 과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지금의 소송 및 재판 제도를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여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재판 전 양측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소위 증거 게시 제도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시민 하급식 재판이 충실화된다면 재판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져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이 방해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국민의 법적
법익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